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기업 및 직무 분석 두 번째 시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각종 사이트들을 또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보여드리고, 하는 시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및 직무 분석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채용 사이트까지 들어가셔서 어떻게 무엇을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시간적인 부분을 좀 더 빨리, 아낄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지원해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매번 할 때마다 시간이 쫓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인트로를 좀 줄이고 바로바로 일단 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현직자 간담회, 기업 및 직무조사, 네, 산업조사, 이런 부분들이겠죠. 실제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현직자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도 마찬가지고, 혹은 그 선배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에 있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현직자가 이야기하는 썰이라고 하죠. 요즘에 썰을 푼다고 합니다. 그 현직자가 그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쭉 들어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하는 거구나. 현장은 이렇게 일을 하네? 라는 것을 현실적인 부분 정도 파악을 좀 미리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업주는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 즉, 여기 현직자 간담회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거 이외에, 여기서 보시면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이 회사에서 필요한 어떤 인재를 좀 원하는지, 그럼 현재 일하시는 분들은, 물어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원합니까? 최근 기업의 이슈가 뭔가요? 회사 분위기는 요즘에 어때요? 업무 환경은 어떤가요? 앞으로의 비전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지원 직무의 업무 내용은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나요? 채용 프로세스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좀 혹시 차별화된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하는 형태들의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얘기를 물어보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이게 힘들다. 그러면 제가 좀 더 구체화 해볼게요. 구체화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현직자를 만나거나 혹은 이제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어떤 걸 질문해야 될지를 몰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뽑아왔어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주로 수행하는 업무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해주셔야죠. 수행하는 업무. 주로 수행하는 업무,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뭔가 큰 그림을 우선 얘기해 주시고요. 하루 일과 시간대별로는 어떻게 일을 하시나요? 즉 뭐냐면 직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 수 있겠죠? 그쵸? 세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주로 누구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그쵸?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주로 이제 다른 사람들, 업무적인 관계에서 누구와 어떤 이유로 만나는지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죠. 즉, 업무적 관계된 사람을 알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겠죠. 그들과 어떤 문제로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지, 그쵸? 메일로 하는지, 전화로 하는지, 아니면 만나는지, 만나면 어떤 주로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는지, 엑셀로 하는지, 한글로 하는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특이한 사항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산업이나 회사에 따라서 업무 방식이 다 다르죠.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이사항들도 미리 한번 알아볼 수 있겠군요. 그쵸? 일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만족스러운 점이 뭐냐? 어려웠던 거. 그쵸? 이거 어려운 게 뭐예요? 나도 어려울 거예요. 그쵸? 나도 어렵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겠죠. 만족하는 점, 이게 내 목표가 되거나, 나하고도 비슷한 내 앞의 삶에서의, 만족한 점, 연봉이면 연봉, 회사 분위기, 여러 가지가 하겠죠. 만족하는 점을 미리 좀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직무에서 얻은 자기계발의 기회나 비전, 그쵸? 앞으로, 이게 요즘에는 그냥 회사에 올인하기보다도 앞으로 그 회사를 통해서 나도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회사의 비전과 나도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기계발에서의 기회나 비전은 뭐가 있는지, 하다못해 책값은 지원을 하는지, 그 이외에 동영상이든 혹은 기회가 주어지는지, 이런 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어야겠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 내가 원하는 직무는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직무를 선택하는 기준은 또 뭔가, 그쵸? 내가 원하는 걸 한번 알아보시는 거죠. 연관이 매칭이 되는지 보고, 직무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직무를 선택하는 기준, 즉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겠고, 그 현직자가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차이점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원하는 직무와 실제 직무에서의 차이. 그쵸. 우리가 드라마만 많이 봐요. 그쵸. 드라마에서 뭐 호텔리어나 이런 거 보게 나오면, 의사가 나오면, 되게 좋은 점만 나오는데, 드라마는 뻥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되게 직시하셔야 돼요. 드라마는 여러분들이, 누구죠? 그 모든 다양한 시청자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다시 구성하고 재구성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 현장에서의 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환상을 갖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거부터 깨셔야 돼요. 직업에 대한 환상부터 깨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차이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저는 이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느냐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저는 다른 것들 중에 이거를 좀 우리가 신입사원이라고 한다면 미리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무의 차이와 현장의 차이와 내가 알고 있는 그 직업에 대한 환상을 좀 깨기 위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선택한 직무가 나의 경력 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주겠는가,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셔야겠죠. 직무를 통해 조직의 성향과 성과 향상에 충분히 기여할 자신이 있는가. 그쵸. 보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저런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은 같이 좀 기여해서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이 이제 입사 포부나 이런 부분들, 저는 이렇게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것들이 자신감 있게 얘기가 나와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통적인 부분은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무에서, 현재 실제 하는 그 직무에서 여러분들이 매칭을 좀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이 아니고 이런 얘기가 가장 기본이 되겠다, 이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질문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스탠다드한 질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할 땐 이런 내용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연구개발이겠고, 영업 마케팅, 경영 지원 등등. 자, 연구, 영업, 경영 지원, IT, 뭐 생산기술, 이렇게 좀 가장 스탠다드한 러프한 좀 일반적인 표준적인 회사의 그 직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뭐 어떤 산업이나 회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앞으로 홍보하는 팀도 있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총무 볼게요. 총무 이게 여기 써있구나. 총무 업무나 뭐 인사 업무나, 이게 이제 경영지원 직군 쪽이겠죠. 생산 기술이나 뭐 이제 제조 쪽이니까 제조 쪽일 땐 이런 게 필요하겠고, IT 직군, 그쵸? 요게 이제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 하다못해 홈페이지라도 있잖아요. IT 직군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조금씩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무들을 좀 체계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가고 싶은지는 러프한 직무, 선생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 봐도 되겠지만, 어디 갈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여러분들도 파악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직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 몸때문에 안 보시면은 살짝 줄여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이런 직무들이 있다, 직무 선택을 아직 못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저를 키워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직무 분석,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워크넷이에요. 워크넷에 들어가 보시면은 한번 보시죠. 주석은 제가 정리하지 않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이시죠? 워크넷, 자, 들어왔습니다. 워크넷에 들어와서 로그인 하시면, 로그인은 요즘엔 좀 편해졌죠? 카톡으로 되고, 네이버도 되고요. 그럼 제가 한번 로그인을 한번 일단 해볼게요. 로그인 했습니다. 전공식으로 들어왔고요. 직업 진로, 채용 정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좀 먼저 들어와서 직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직업 정보 찾기 보이시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직업, 여기 보시면 진로 직업이 있어요. 진로 직업이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직업 정보 찾기 눌러봤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마케팅이라고 쳐보겠습니다. 마케팅. 가장 많이 러프하게 좀 찾을 수 있는 게니까. 마케팅 사무원 홍보가 관련된 직무들이 다양하게 나오죠. 보이시죠?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좀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펴기 편하게. 영업 마케팅 사무원, 그 다음에 광고 홍보, 그 다음에 해외 영업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연관된 거죠.
즉 뭐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직무를 이렇게 찾아봤을 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양한 연관된 것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직업사전에 마케팅 사무원 좀 눌러봤습니다. 봤는데 쭉 보니까 이게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는 일, 그 다음에 훈련 자격, 어떤 것들을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보이시죠? 어떤 자격, 교육, 자격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경영학과나 이런 학과가 나오면 좋고요. 그 다음에 관련 자격, 자료가 존재했습니다. 즉 특별하게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 과정, 기획, 마케팅, 사무원과 관련된 훈련 과정을 거치면 된다라고 하게 되겠고요. 보니까 임금 보면은 한 3,600 정도 돼요. 중위가.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 먹고 살만해. 그럼 문제 없어요. 직업 만족도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66% 정도가 만족하고 산대요. 뭐 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고 보셔야 되겠죠. 앞으로의 전망이에요. 왜? 전망을 왜 보라고 했죠? 내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년에 회사가 망해. 그러면 그렇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케팅을 보니까 앞으로 52% 정도는 증가한대요. 그럼 들어가면은 내가 나중에 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직 자리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능력 및 직무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자, 판단과 의사결정, 그쵸? 빠른 판단과 의사결정, 그 다음에 뭐 기술 설계, 정교한 동작, 전산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상위 한두 개, 뭐 3개 정도만 보면 되겠죠. 능력이니까. 그 다음에 영어 및 마케팅 지식이 필요하겠고, 영어가 좀 필요하네요. 의사소통과 미디어 관련된, 즉 요즘에는 마케팅 하게 되면은 온라인 마케팅, 뭐 오프라인 마케팅 이렇게 나눠지는데 온오프라인 마케팅 기본적으로 같이 가주셔야 되겠죠. 그 중에서 뭐 SNS 관리라든지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기본적으로 하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거나 뭐 카드 뉴스나 뭐 이런 부분들 그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별한 자격사항이 필요한 건 아닌데 배워놓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직무마다 필요한 이런 그 자격사항은 없지만 이런 건 있으면 되게 좋다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과 미디어와 관련된 이런 역량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성격, 흥미, 가치관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자, 리더적인 부분이에요. 앞으로 끌고 간다. 리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꼭 앞으로 리더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책임지는 부분들도 리더십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임져서 끝까지 일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거. 사회성이죠. 다른 사람들과 많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체 활동, 밖에 좀 많이 돌아다니나 봐요. 마케팅 하게 되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심신의 안녕. 이것도 필요하네요. 고용의 안정.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적인 부분이 공통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의 어떤 그 워크넷 안에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사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그 직무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돼요. 자, 업무 활동 볼게요. 업무 계획, 우선순위 결정이에요. 즉, 실제적인 계획을 하고요. 문서화되는 거고요. 우선순위 결정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하루가 바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준은 업무 계획, 우선순위 결정이 되게 많이 우선순위에서 중요하다라고 보게 되어 있네요. 일자리 현황 보면은 제가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봤더니 쭉 이 워크넷에 나와 있는 일자리들이겠죠. 즉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 워크넷에서 올라와 있는 정보들은 약간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워크넷 인증 보이시죠? 즉 인증된 채용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증을 하고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약간 늦어지게 되죠. 반면에 잡코리아나 사람이는 채용 정보에 대한 속도가 되게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것을 사이트를 좀 추구하면 워크넷, 아니면은 좀 더 빨리 어떤 채용 정보 고급 남들보다 먼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에 대한 정보들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기업에 대한 규모들도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니까 제가 여기 채용 정보까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괜찮네요. 2,800, 3,000, 그 다음에 마감일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무 내용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봤더니 세세한 정보는 특별한 건 없긴 하네요. 우대사항, 병역 특례 비희망, 특별한 우대사항이 없어요. 그럼 나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어떤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기본적인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좀 연봉이 낮다고 하더라도 실제 경력을 1년 정도 쌓게 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자격증보다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전라북도예요. 집 주소 확인하셔야 되겠죠. 인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고 되면 되겠고. 자, 모집 훈련 정보, 자격 정보에 볼게요. 여기 뭐냐면 아까 들어왔던 그 마케팅 1팀 사무보조. 사무보조였구나. 제가 살짝 잘못 들어왔는데 뭐 상관없죠.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제가 좀 다른 거 볼게요. 교육 매니저, 그 다음에 경영팀, 시간 관련된 쪽인데, 온라인 마케팅 구인. 자,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들어가서 보면, 자, 모집 직종 훈련 과정, 훈련 정보, 자격 정보 있는데, 훈련 정보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B2B. 이런 훈련 기관들도 있다라는 게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즉 뭐냐면, 내가 어디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도 워크넷에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워크넷에 대한 직업 정보 찾는 방법 제가 그냥 여기 키워드 검색을 했던 거예요. 그 키워드 검색이 아니면 뭐 직업 사전이든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그냥 내가 원하는 분류로 좀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면은 여기 보시면 취업 가이드나 뉴스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청년층, 딱 해서 취업 동영상 볼까요? 네, 관련되면은 입사서류, 연애편지, 요즘에 유튜브처럼 다양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전이 됐네요. 취업 가이드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들도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채용 트렌드 쭉쭉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도 꼭 좀 활용을 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빨리 볼게요. 그 다음에 잡코리아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는 그 민간 사이트예요. 특히 잡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리아 사이트 같죠? 외국계 기업입니다.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여기를 좀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꼭 여기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한테 좀 잘 패턴이 맞는 사이트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내가 사람인하고 잘 맞으면 거기 쓰시면 되겠고 잡코리아 맞으면 잡코리아 잘 쓰시면 돼요. 그 대신 다만 익숙해져야 됩니다. 왜냐면 정보들이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방금 전에 봤던 워크넷 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 보셨듯이 다양한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이걸 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버리면은 혼란이 생겨버립니다. 어디서 뭘 찾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의 사이트는 내가 명확하게 잘 아시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빨리 들어가서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잡코리아 거 한번 볼게요. 잡코리아 거 들어와서 자 보시면은 조금 더 여기도 좀 크게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잘 보일 수 있게끔 크게 해서 크네요. 자 여기에서 이 상단에 요거를 좀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봤더니 채용 정보, 신입 공채, 헤드헌터, 직무 인터뷰 보이시죠?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 직무에 대한 인터뷰들도 있습니다. 직무 인터뷰를 내가 실제 현직자를 만날 수가 없다게 된다면, 이런 그 직무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좀 파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기왕 온 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기업 및 산 직무 분석, 그 다음 채용 사이트 활용하는 거니까. 자, 채용 정보는 직무별, 지역별로 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 공채 전략, 그 다음에 직무 인터뷰, 채용 설명회 쭉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보시죠. 직무 인터뷰, 방금 말씀드린 직무 인터뷰 보시면 쭉 보면은 경영사무, 기획 마케팅, 그 다음에 IT 연구개발 직무별로 다 다루니 있죠. 미디어, 기타 쭉 있습니다. 이런 거 상관없이 맨 위에 거 제가 한번 볼게요. 나는 이렇게 취업했다. 캐릭터 원화 디자이너, 디자이너인데 관련이 조금 여러분들이 직무에 따라 다 어떤 직무가 볼지 모르기 때문에 쭉 있습니다. 취업, 자 보시면 쭉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잘 보이시겠고 게임 회사에 취업하게 된 계기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있죠. 그래서 왜 게임 회사에 취업했고 이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네요. 일반적인 내용이 나올 거고요. 어떤 회사인지, 어디 회사에 있는지, 실제, 보세요. 일하분이 근무 분위기가 어떤가요? 일반적인 내용이죠. 구체적인 업무가 뭔가요? 그쵸? 이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은 쭉쭉 나와 있다는 거죠. 이건 디자이너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이트들이나 혹은 다른 직무에 대한 인터뷰를 보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겠죠.
디자이너로 입사하기 위해 어떤 노력했냐?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마케터든, 뭐 사회복지사든, 뭐 바리스타든, 뭐 엔지니어든 했을 때, 이러한 문항이 나오면 좀 심도 있게 보셔야죠. 즉,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꼭 이 디자이너 거 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해당 직무에 대한 인터뷰로 보란 얘기죠. 그래서 회사에서 그 다음에 응원한다면, 이런 응원한다면 좀 빼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 인터뷰를 꼭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다양한 직무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직무 매거진도 있어요. 직무 매거진이라고 하면은 광고 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음료, 유통, IT, 다양하게 공기업, 공무원 공기업, 기획편, 되게 좋네. 이공계, 마케팅 다양하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해서 어떤 러프한 정보들이 좀 큰 정보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여기 들어가 보시면 되겠죠. 볼까요? 공무원 및 공기업편 제가 한번 클릭해 봤습니다. 봤더니 정보들이 다양하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인터뷰한 것도 생생 인터뷰도 있고요. 업계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좀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파트 1은 생생 인터뷰, 업계 이야기 보겠습니다. 업계 직무 소개, 그 다음에 생생 인터뷰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업계 얘기, 공무원 합격자 이거 말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 공기업 취업 정보, 볼게요. 이런 거 있네요. 보시면 쭉 해서 현황이나 그 다음에 채용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까지 나왔네요. 연락처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연관돼서 바로 또 읽어볼 수 있게끔 공기업 취업 전략은 뭐냐,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도 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이트도 또 활용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합격 스펙, 여러분들이 공기업이나 이런 특별한 기업을 원하시면은 실제 그 기업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고, 예를 들면 한전 검색을 하셔서 한국전력 보면은 여기에는 들어가 봤을 때 외국어가 8.6 쭉 있는데 세부적으로 나오겠죠. 학점이 어느 정도였고 이런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 되면 뭐예요? 나는 또 이 정도는 있어야 합격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외국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오픽이나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그 사전의 직무 정보나 기업 정보를 보시면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들어와 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채용 정보를 봤어요. 채용 정보에서 그냥 좀 이렇게 들어가서 채용 정보에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볼 거니까 채용 정보에서 일단 큰 거 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근데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채용 정보, 신입 채용 정보 여기 들어가 보면은, 신입 채용 정보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저 밑에 뭐가 있냐면 합격 자기소개서. 자, 여기 자기소개서 작성, 합격 자기소개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는 무조건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보고 그대로 베끼시면 안 돼요. 다만 이렇게 썼구나 라고 하면서 참고하시는 거는 저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채용 정보 하나만 볼게요. 채용 정보에서 여기 뭐 있네요. CJ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기업이니까 CJ 제일제당 설탕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원래는 들어와서 이렇게 봤더니 홈페이지 가서 지원을 하래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지원할 건 아니니까 들어봤더니 전형 절차 접수 기간은 4월 28일에서 5월 11일. 보통 접수 기간이라고 하면 보통 이래요. 많아야 열흘, 적으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미리 준비해 주셔. 이거는 다른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간 자체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긴 한데, 즉 기간이 짧은 게 채용 게 전형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딱 채용 사이트 클릭했는데 모집 기간이 한 달이야, 두 달이야. 이건 뭐냐면 그 중에서 들어오는 대로 마음에 드는 친구들을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지원해 주시는 게 좋겠죠. 전반적인 전형이 나왔고요. 자격사항, 우대사항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나이, 성별, 기타 제한이 없대요. 보훈 대상자. 좋겠는데 저는 아니네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 이런 것들도 쭉 나와 있습니다. 좀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즉, 요거를 만약에 홈페이지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클릭해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 지원 자격부터 해서
지원하기, 뭐 이런 아이디까지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를 지원하시려고 한다면은 이런 정보들은 좀 미리 알고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잡코리아나 사람인 뭐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자비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보게 되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잡이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굳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돈 내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돈 내고 하실 필요는 없고 PC 버전으로 해서 일단 PC 버전으로 보게 되면은 기업 분석 뭐 이런 거 말고 서류 통과 이런 거 말고요. 보시면은 역량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자, 일단 이거부터 보죠. 면접 합격 홈 이렇게 해서 홈으로 하면 면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좀 크게 볼게요. 여기 일반 면접, PT 면접 보이시죠? 일반 면접, PT 면접, 토론 면접, 영미 면접, 뭐 이렇게, 영어 면접 이렇게 있는데, 일반 면접 클릭해서 보게 되면은 그동안 기업에서 우선순위를 여기도 나오네요. 인성이냐, 혹은 직무냐, 업종이냐, 이틀 맞춤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인성 눌러보시면 그동안 좀 순서적으로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죠. 1196번이 정말 이렇게 모든 기업에서 통계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기업을 내가 목표로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면접을 준비하거나 할 때도 이러한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구나. 1순위에서 몇 순위까지는 조금 10개 정도는 미리 좀 준비해 놓으시면 공통적인 부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직무 질문도 마찬가지 10개. 직무 질문도 위에서부터 한 10개. 인성 질문도 위에서부터 한 10개.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은 면접 준비도 충분히 되겠고요. 이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처럼 자 순서를 좀 바꿔서 보게 되면 필요한 역량에 대한 정의도 해놓은 게 있어요. 굳이 이건 역량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막 볼 필요는 없긴 하겠지만 참고사항으로는 한 번쯤은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역량에 대해서 정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분석에 대한 거는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코리에 들어가면 기업 분석이 다 해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 분석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에듀스라는 사이트가 뭐 유료이기 때문에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플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해당 홈페이지,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미리 나와 있어요.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CEO 인사말, 그 다음에 뭐 뉴스, 그쵸? 뉴스와 관련된 것 좀 보시고, 좀 제가 들어가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기업 분석을 할 때 규모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뭐냐면 다트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해당하는 회사를 넣으시면은 주식이 올라와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즉 회사가 큰 규모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식 정보들이 나와요. 그 주식 정보라는 게 뭐냐면 실제 여기서 해당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앞으로는 어떤 걸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그 상황에 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걸 이렇게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다양하게 올려놓은 사이트입니다.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올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서 우리 회사에 투자하세요라고 하는 우리는 이렇게 투명합니다라고 하는 그 정보들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규모가 있는 큰 회사나 이런 좀 중견기업의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 다트 정보는 좀 필수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실습하면서 오늘 좀 여기 뭐 기본적으로 워크넷하고 사람이 나고 뭐 다트 이런 사이트 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이외에 다양한 정보들의 사이트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사이트는 알고 시작해 주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건 중견기업 밑에나 혹은 뭐 그 이상이 되거나 뭐 상관없지만 홈페이지는 꼭 샅샅이 찾아보시고 거기에서 의미화하는 거 모든 걸 다 보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사업이나 하나의 문장이나 하나의 단어나 이런 것들을 꼭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좀 말이 좀 빨랐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벌써 30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좀 참고한 기업 분석하는데 참고가 되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꼭 좀 여러분 들어가셔서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